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셔서 셔터 스피드 15초, ISO 800으로 맞추신 뒤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와, 정말 밤하늘의 별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오리온 자리까지 선명하게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찍을 때 폰카로 찍는 방법은 갤럭시 폰카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렸을 때 엑스포트 모드 그리고 프로 모드 이 두 가지로 찍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벨포레 리조트에 와서 다행히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보기를 눌러 엑스포트 모드로 들어가 줘서 엑스포트 모드로 먼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체 모드를 눌러 주시고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천체 가이드는 표시로 해 주시고요. 촬영 시간은 저는 우선 보통으로 설정하여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나 셔터 스피드 값은 자동으로 놔두시고 야간인 점을 감안하여 야간 환경에 적합하도록 화이트 밸런스 값만 조정해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 값은 4600K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이트 밸런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게 놓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해가 좀 있긴 하지만 강원도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별이 제법 잘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세로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보기를 눌러 프로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프로 모드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렌즈인 와이드 렌즈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를 눌러 EV 값이 0에 가깝도록 설정을 해 보는데요. 800 정도 값을 놓으면 EV 값이 0에 수렴을 해서 800으로 놓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5초, 그리고 포커스는 멀티 포커스로 하여,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4400K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하게 아주 잘 나왔는데요. 목성과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번엔 프로모드 3배 망원 렌즈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SO 값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데 ISO 값은 EV 값이 0에 가깝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의 조건에서는 ISO 400이 적절하고요. 다음으로 셔터 스피드는 10초로 그냥 놓고 초점은 수동 초점 0.8 값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4600K로 설정을 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인데요.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지만 오리온 자리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5배 슈퍼 망원 렌즈로 렌즈를 변경한 후에 ISO 값을 조정해서 3200으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서 EV 값이 그래도 0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초 정도로 조정했을 때 마이너스 0.3 정도니까 대충 0에서 0.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초로 조정한 후에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감도를 3200까지 올려 촬영하다 보니까 별은 잘 나왔지만 그에 따라서 노이즈도 많이 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O 감도는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5배 슈퍼망원 렌즈에서
ISO 값을 1600으로 조정을 하고 셔터 스피드 값을 20초로 조정하여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별들도 나름 잘 보이고 확대를 해봐도 노이즈가 ISO 3200으로 촬영한 것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와이드 표준 렌즈를 선택하고 셔터 스피드와 ISO를 조정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값을 먼저 640으로 설정을 해주고 셔터 스피드 값은 20초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보면 오리온 자리도 선명하게 보이고 별들도 나름 잘 나왔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노이즈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폰카 하단부에 보시면 밝은 빛이 보이는데요, 저게 바로 달빛입니다. 자, 그러면 달빛이 있는 상황에서 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640,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5초로 설정한 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좀 가려 있긴 하지만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들이 나름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찍게 되면 달이 있더라도 일단 은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별은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 촬영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ISO는 640에서 1600 사이에서 촬영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셔터 스피드는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 최저값을 찾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는 수동 초점 0.8이면 대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으니 0.8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개인 취향이니 적절한 값을 선택하시되 통상적으로 3700에서 4600 사이로 놓으시면 적절한 값이 선택됩니다. 자, 그리고 폰카 설정에 앞서 별 촬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들을 잘 준수해서 촬영하시면 좋은 별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달이 없거나 달의 밝기가 초승달이나 금음달 이하의 밝기일 때, 그리고 구름이 없는 날, 그리고 가시거리가 20km 이상일 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하일 때 촬영을 하시면 최적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소를 좀 옮겨 봤는데요, 별 촬영을 통해서 별 촬영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별 궤적하고 또 별 하이퍼랩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곳에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태에서 ISO 640, 셔터 스피드 15초로 설정하여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인데요, 산과 또 안개, 그리고 하늘의 별들,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맞춰본 다음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궤적과 하이퍼랩스를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를 수동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 클리커라고 하는 자동화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셔터를 일정 간격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눌러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클리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토 클리커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으로서 무료인데요, 실행할 때 광고가 초반에 한번 뜹니다. 자, 그거는 잠시 시청하다가 꺼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아주 활용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토 클리커를 쳐서 검색하여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타겟 모드 설정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클릭 인터벌은 3초로 놓고 종료 조건은 무한반복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별도의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한반복으로 3초 단위로 자동 촬영을 해주고 배터리가 다 되거나 핸드폰이
셧다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단일 타깃 모드의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중앙에는 컨트롤러가 나타나고 중앙에는 셔터 모양의 동그란 파란 원이 나타납니다. 카메라 앱을 다시 불러와 주시고 프로 모드에서 ISO 값, 셔터 스피드 값, 포커스 값, 화이트 밸런스 값 등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신 이후에 중앙에 있는 파란 원을 카메라 앱 셔터 위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건데요. 이제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 촬영이 무한반복 진행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무한반복 촬영을 진행하여 179장을 총 촬영을 하였고요. 촬영된 179장 안에는 구름이 있는 사진, 또 구름이 없는 사진, 별이 구름에 가려진 사진 등등 여러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자,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별 궤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타스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 궤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먼저 불러와야 되는데 촬영된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드랍 이미지 히어 쪽에 붙여 넣거나 좌측 상단에 파일 이미지를 열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온 이후에는 상단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미지 스택이 시작됩니다. 자, 이미지 스택이 시작되는 동안 별의 궤적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별 궤적 이미지가 더 길게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총 197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별 궤적 이미지입니다. 자, 길진 않지만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촬영된 이미지를 캡컷 등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40배속 정도로 빨리 돌려주면 하이퍼랩스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40배속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지금 구름이 지나가는 흐름도 잘 보이고 구름 속의 별도 나름 잘 보입니다. 자, 구름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미지 등도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별 궤적과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신 별 궤적 이미지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비교적 어두운 곳을 찾아 여러 장 촬영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계신 별 궤적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 어두운 곳에서 여러 장을 촬영하여 캡컷을 이용하여 만든 별 궤적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도 캡컷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인데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만약 강원도 이런 광해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만약에 별 촬영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선명한 별 영상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별 사진 찍는 촬영법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별 궤적을 만들고 하이퍼랩스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